그럴 때 또 이제 동기 한 놈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걔 잡으러 가야 돼. 이게 잡으러 가. 기억나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기 한 놈이 새벽에 아직 일이 우리 안 끝났는데 새벽 한 3시에 뛰쳐나갔어. 걔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가. 잡았어. 그럼 편의점 앞에서.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분이 사는 첫 촬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정형외과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형외과를 처음부터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막연히 그냥 뭐 수술하는 과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택해야 될 그 당시에는 이 외과 계열들 중에 이렇게 비전이 밝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과들이 많았어요. 일반외과, 뭐 산부인과 뭐 이런 과들이 좀 비전이 좀 어두웠어요. 막 고생한 거에 비해 뭐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인식이 좀 많았고, 대학병원 나와서든 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과가 정형외과랑 전 신경외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경외과는 그 당시에 티오가 워낙 작아갖고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외과 제하고 나니까 정형외과밖에 안 남아서 정형외과를 뭐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뭐 원장님보다는 너무 좀 철없이 선택한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뭐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저는 재밌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의대를 생각하기 전에는 원래 건축 같은 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고 세우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뭐 그러는 거를 조금 좋아했었어서, 뭐 당연히 예과 때는 과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별 생각 없이 놀고 지내다가 본과 3학년 때 정형외과 수업 듣자마자 아, 이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지금 얼굴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얼굴 만드는 거.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축을 재고 각도를 재고 몇 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을 때 기존의 모습이랑 가장 가깝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기계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맞아서 저는 수업 듣자마자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정형외과 할 거라고. 그리고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밀고 갔던 거죠. 정형외과 원래 좀 경쟁이 좀 전통적으로 센 과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과는 아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꼭 하고 싶어서 꼭 하고 공부도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인턴도 더 열심히 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현 원장님은 내가 정말 이 과가 매력적이어서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러고, 저는 뭐 딴 거 별거 할 거 없으니까 뭐 그중에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 네, 이제 정형외과 하면은 청춘의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거기서 봤을 때 레지던트 1년차가 엄청 힘들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잠도 못 자고 극한이셨는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잠은 잘 못 자죠. 왜냐면 워낙 봐야 되는 환자도 많고 그 과의 특성상 수술을 하고 나면 입원과 퇴원이 워낙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과다 보니까 어느 환자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수술을 해드리고 나면 그분이 어느샌가 떠나 있고 또 다른 분들, 하여간 뭐 되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김동현 원장님은 되게 이렇게 방송용으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실 제가 레지던트 의국 들어가고 나서 2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2월 달에 들어가고 집에 처음 간 거는 9월 달이었어요. 그 사이에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거의 뭐 병원에 좀비처럼 살고 다니는 게 저희 과랑 신경외과 애들 거의 뭐 둘이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같이 겪었던 이제 동기들은 이제 끈끈해지죠. 굉장히 끈끈해져요. 김동현 원장님도 혹시 뭐 그런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거를 뭐 생 라이브 말고 약간 순화시켜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좀 있으시면. 외국에 침대가 2개인데 남자는 6명이니까 보통 이런 땅바닥에다가 저희 깔고 자는 시트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피크닉 온 것처럼 바닥에서 그냥 진짜 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보는 어떤 대학병원 관계자들 있으면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 일도 막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제대로 이제 잘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큰 외국의 가운데 큰 책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책상에 올라가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도 뭐 라꾸라꾸 침대를 개인이 사서 막 어디서 피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일의 양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1년차한테 떨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쫓기면서 살았던 게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났는데 이제 새로 오는 오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어제 일이 안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체력은 없고 체력은 방전 상태. 아직 한숨도 안 잤는데 한 5시부터는 이제 오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어제의 일이 안 끝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때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이제 동기 한 놈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걔 잡으러 가야 돼. 걔 잡으러 가. 기억나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기 한 놈이 새벽에 아직 일이 우리 안 끝났는데 새벽 한 3시에 뛰쳐나갔어. 걔 잡으러 갔어. 잡으러. 잡았어. 그럼 편의점 앞에서. 회장님이 살기 위해서 잡은 그치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네. 그 친구를 잡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 근데 얘가 도망가면 난 망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되게 끈끈해져 서로.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예. 근데 10분의 1도 얘기 안 했다는 거 그죠. 예, 예. 10분의 1도 얘기는 안 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뭐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뭐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이게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가혹한 환경. 과정을 하면서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과가 있었나요? 첫 번째 마취과. 마취과. 마취과는 뭐 거의 적이었죠. 네. 이게 수술방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거기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방을 못 열면 뭐 망하는 거예요. 쪼로 가서 막 제발 열어주세요. 뭐 안 되고 응급 수술은 막 밀어.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화나고 막 웃긴 일이야. 너무 그건, 욱하셨는데요? 그건 막 웃긴 일이야. 그거 뭐 우리가 부탁해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뭐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일을 갖고. 지금도 그래요. 마취과가 대학병원에서 권한이 엄청 막강해요. 마취과가 마취를 안 가지고 우리 수술 못 하니까 마취과한테 엄청 굽신거렸죠. 엄청. 그리고 또- 방이 2개가 열리냐 3개가 열리냐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그렇죠. 그날 퀄리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이 10개면 수술이랑 수술 사이에는 어쨌든 환자를 뭐 넣고 뒤져보내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꼬매는 시간도 있고 교수님이 다른 방 가서 그 시간에 수술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30분짜리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간은 똑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수술 이어서 한다 그러면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취과가 방을 뭐 하나에서 2개를 더 열어주시면 7시, 8시에 모두가 행복하게 맞아요. 근데 저는 늦게 가는 건 상관없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집에 갈 게 아니니까. 근데 새벽 2시까지 교수님이 수술하시면 교수님 기분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라고 가서 많이 부탁을 하고 많이 굽신거리고 했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예. 정형외과를 선택하면서 잘했다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비전, 경제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처음에 인턴 하면서 정형외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환자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를 바로바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흔히 정형외과에 오시는 게 골절 뭐 이런 걸로 많이 오시는데 골절은 어느 뼈가 부러져도 무지무지 아프거든요. 뭐 마약성 진통제를 주더라도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면 환자분들이 그날이나 바로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바로 그날이나 다음 날부터 저도 기분이 좋고 환자분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저한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는 과를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다른 많은 과들이 요새는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본인의 이제 의술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환자 의사 간의 관계도 조금 애매해질 때도 많고 한데 저희 과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선택하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급성기 질환이나 만성기 질환이라도 저희는 결과가 딱 보여요. 이게 아주 심플한 과 중에 하나예요. 뭐 내과의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캔서, 뭐 암 이런 것들은 평생을 관리하는 병이지만 저희는 바로 좀 호전되는 눈앞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사로서 조금 자부심을 갖거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선택할 때 가장 잘한 일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김동현 원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참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서 될 얘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뭐 다른 얘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